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판소리 5바탕 중 수군가예요. 익숙한 작품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민속원에서 출간된 전라문화연구소 판소리 총서 제7권 교주본 수군가를 읽었어요. 여러 명창의 바디 중에서 김현수 바디를 골라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판소리에서 바디라는 건 명창이 판소리 한 마당 전부를 음악적으로 절묘하게 다듬어 놓은 걸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김현수 명창의 바디를 선택한 이유는 수능 특강에 나온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수군가는 크게 두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바닷속 용궁과 토끼가 사는 육지에서 사건이 펼쳐집니다. 남해를 다스리는 용왕인 광리왕은 영덕전이라는 궁을 새로 짓고 신이 나서 낙성현을 베풉니다. 낙성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집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새 궁전을 지었다 하고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파티가 끝날 무렵부터 시름시름 용왕은 앓기 시작하더니 그만 자리에 눕고 맙니다. 몸보신에 좋다는 해구신이며 붕장어며 붕어며 다 먹어보았는데도 효능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하늘에서 신선이 잠시 바다 구경을 왔다가 용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용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천신이 용왕의 팔을 잡고 진맥을 해보았는데요. 이 약 저 약 아무리 써봐도 듣지를 않고요. 침술로 온 몸을 다스려 보아도 영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신선은 한참을 치료하다가 용왕님의 몸은 인생, 그러니까 내가 늘 보던 인간의 것과는 달라서 음양오행에 따라 용왕은 십이지에서 진이고 토끼는 십이지에서 묘이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니 천년된 토끼의 간을 먹지 않으면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바다를 두려워하듯이 용왕도 육지는 두려워해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육지로 가서 겁없이 토끼의 간을 구해올까 하고 용왕은 걱정을 하면서 온갖 대신들을 소집합니다. 대신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참 재밌는데요. 자진몰이 장단으로 들어가요. 동편에는 문관이요 서편에는 무관인디 좌승상의 거북이며 우승상의 잉어로다. 이부상서 농어, 호부상서 방어, 예부상서 문어, 병부상서 숭어, 형부상서 송어, 공부상서 민어, 대사원 도루묵, 간이대부 모치, 태사관 풍어. 이런 식으로 60명에 가까운 대신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자세하게 묘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속도감과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죠. 다행히도 용왕을 위해 가겠다는 신하들이 몇몇 있네요. 누구를 보낼지 결정하는 건 백의재상, 궐어입니다. 여기서 백의재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과거를 보고 순차적으로 승진을 해서 재상이 되는데 살림에 묻혀 지내다가 한 번에 재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백의재상이라고 한다 그래요. 자, 궐어는 쏘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백의재상이 꽤 까다롭게 굽니다. 첫 번째로 좌승상 거북이가 가겠다고 하니까 자네는 등껍질이 귀에 쓰여서 안 되고, 둘째로 조개가 가겠다고 하니까 자네는 한 번 무는 것을 놓지 않는 습성이 있으니 그러다가 어부에게 잡힐까봐 안 되네 하고요. 셋째로 벌떡개가 가겠다고 하니까 자네는 개이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습성이 있으니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누구냐면요. 별주부, 바로 자라예요. 여기에서 자라는 말단 관리로 나오는데요. 자신의 조부모님은 오자서와 굴삼려를 먹었으니 자신의 몸에는 충신의 피가 흐른다며 자신을 보내줄 것을 강력하게 청합니다. 오자서와 굴삼려는 물에 빠져 죽은 충신들이에요. 궐어가 자라의 호기로움을 보고 허락하자 어머니와 부인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한 뒤 자라는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자라는 토끼의 초상화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것도 귀여워요. 목덜미 사이에 끼워가지고요. 요 덜미 사이에 끼워서 물이 닿지 않도록 했다고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무트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자라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죠? 아주 맹목적인 충신이죠.
군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트로 올라간 별주부는 곧 토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일부러 도생원 하고 높여서 부르죠. 토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토끼는 누가 날 불렀어? 누가 날 불렀어? 그러면서 깡총거리면서 내려옵니다. 벌써 성격이 나오죠? 어때요? 촐락맞고 허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날 대접해 주는 게 좋고요. 자신의 분에 넘치는 것을 소망하는 성격인 거죠. 그러니 별주부가 당연히 그걸 이용하려 하겠죠. 별주부는 내가 보익지제, 그러니까 귀중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토끼가 바로 그 인재라고 부추깁니다. 토끼도 만만치는 않아요.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자신은 이 아름다운 산천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한번 튕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별주부는 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재앙들을 예로 들면서 힘든 육지의 삶을 버려두고 함께 용궁으로 갈 것을 청합니다. 우리의 토선생 귀가 큰 만큼 귀도 얇아요. 팔랑팔랑해서 금방 별주부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귀가 얇으니 따라가는 것도 금방이지만 안 따라가겠다고 들어 눕는 것도 금방이에요. 첫 번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다가 별주부가 차라리 용궁에 가서 대단한 벼슬자리 하나 얻고 그때 초청하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지 뭐 하고요. 두 번째, 여우가 겁을 주자 또 금방 안 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여우가 뭐라고 했냐면요. 토끼야, 우리가 그래도 이 산에서 함께 살았으니 내가 충고 한마디 할게. 옛날에 타국의 벼슬을 구하러 갔다가 못 되면 굶어 죽고 잘 되면 오사한다고 했다. 오사는 재단이나 형벌로 죽는 걸 말아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타국에 가면요 죽기는 매한가지다 이런 거죠. 여우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무섭지 않겠어요? 안 간다 그랬죠. 토끼가 안 갔을까요? 또 갑니다. 별주부가 거짓말로 위기를 넘겼거든요. 사실은 여우가 자신에게 벼슬을 달라고 먼저 접근했다면서 그래서 토끼 당신이 가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라고 이간질을 해요. 근데 또 그 말에 우리 토 선생은 속아서 여우 뒷담화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는 별주부도 못 참고 막 퍼부어요. 아니 물가까지 다 왔는데 물이 무섭대요 갑자기. 그러면서 저는 못 가겠어요. 그냥 다시 육지로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큰 벼슬 할 사람이 이깟 물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김포수 총이 더 무섭죠? 김포수 총이 있는 육지보다 이 바다가 더 무섭겠어요? 하면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일부러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토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김포수 사냥꾼이거든요.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자라의 등을 타고 용궁으로 들어온 토끼는 궁전 문이 보이자마자 바로 포박돼요. 잡힙니다. 용왕 앞으로 끌려간 토끼는 재빠르게 판세를 읽고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간을 몸 밖으로 내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 있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둘러대기 시작해요. 간을 다시 넣을 때는 입으로 삼켰다가요 아래로 다시 내보내요 하면서요. 그리고 자라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면서 꾸짖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너랑 나랑 합심해서 용왕도 구하고 내가 너 편하게도 해줬을 거 아니냐 하면서요. 역시 거짓말의 핵심은 자신감이에요. 모두 토끼의 말을 믿어서 별주부더러 토끼를 다시 데리고 무트로 나가서 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용왕이 시킵니다. 용왕이 참 무능하죠. 이런 거짓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무트로 나온 토끼는 의기양양해집니다. 별주부를 희롱하기 시작해요. 똥을 턱 하고 싸서 야! 너 이거나 가져와라. 니네 용왕도 웃기지. 왜 내 간을 달래? 그걸로 약이나 해라. 그러면서 똥을 줍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결국 흐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별주부가 그 똥을 가지고 수궁으로 돌아가요. 토끼는 살았다는 자신감에 까불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요. 독수리에게도 잡히고 사람에게도 잡혔다가 다시 임기응변으로 살아남아서 달에 가서 신선과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며 이렇게 수군가는 끝이 납니다. 동물들이 등장해서 인간 세상을 비판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우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용왕은
이기적이면서도 토끼의 말에 홀랑 넘어가는 무능한 지배층을 상징하고요. 별주부는 겉보기에는 우직한 충신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왕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신하를 상징하고요. 토끼는 허영심이 많고 속물적이고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피지배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